시민의 아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네,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윤카피 소장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조입니다.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선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야당과 언론의 의도대로 6.13 지선은 드루킹 지선이 될까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정치 신세계가 향후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윤카피 소장님, 뜻밖의 여론조사가 나왔죠?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하 소장님, 이번 지방선거 드루킹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드루킹의 영향? 네, 있습니다. 나보다 형들 맞죠, 두 사람? 왜 질문에 대답했는데 왜? 명확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좀 주시죠. 예, 여론조사 정말 없었어요? 네, 사실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4월 3주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2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가 됐네요. 일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65.7%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월요일에는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좀 나오면서 꽤 올라갔죠. 68.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는 게 이제 리얼미터의 분석인데 저는 이걸 좀 기계적인 분석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뉴스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 기사가 몇 개나 나왔습니까? 네. 나왔다 하더라도 비중 있게 다뤄지질 않았잖아요. 지면이나 뭐. 되게 시간이나. 연합뉴스라든가 해외 외신의 뉴스를 그냥 받아서 쓰는 형태였었고 드루킹처럼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오는 뉴스는 없었죠.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니죠.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고 이전까지 오던 뉴스의 연속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드루킹 뉴스 한참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안 했나? 뭐 오늘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보기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재는 남아 있고 드루킹 악재는 호재로 변했고 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이죠. 대구, 경북, 호남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30대, 40대 수도권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좀 고관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분들이 그 드루킹에 대한 야당이나 언론의 프레임을 그나마 뉴스 많이 보고 이해를 했다. 그래서 다소 떨어졌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드루킹 이슈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대통령 뒷자리 잡고 흔들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주로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네. 올랐다. 그리고 50대, 60대에서 오히려 올랐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카피님이 해석을 해서 그렇구나 싶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바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드루킹 뉴스는 당연히 여권의 악재지 않습니까? 네.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여권에 대해서 비토 그룹이었던 그 영남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령층 50대 60대 이상 이쪽에서는 그리고 보수층이요? 보수층 이런 데서는 당연히 드루킹 때문에 여권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올랐단 말이죠. 이게 재밌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알아요. 댓글 관련한 것 같아. 아니 나라 망한 것도 아닌데 뭐 댓글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댓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돈 받고 단 게 아니라며. 지금 이런 좀 짜증을 불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이게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말이 되지만서도 일단 저는 이게 미스테리 1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 1. 네. 저도 기본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지역 아니면 보수 연령층에서 반등했다는 거는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 저희가 지난번 야당 리포트에서 홍준표가 이야기한 김정은이
트럼프에 덫에 걸렸다 이 발언처럼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볼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53.2%로 2.8%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2.8%가 이 정도면 올랐는데 꽤 오른 거죠.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3주 내내 하락하다가 드루킹 이슈를 만나서 올라갔습니다. 더 웃기죠. 사실 이게 이 말로만 듣던 그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율 결집 현상은 뒤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유한국당도 재밌는데 약간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추세가 중요하죠. 4주 동안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뭐 나머지 이제 군소 정당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좋습니다. 이게 저 또 미스테리 2로 지금 명명하고 싶은데요. 그 드루킹과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그 보수 당들 야당들이 엮으려고 했던 건 사실 청와대였거든요. 근데 청와대와 이 드루킹 사건 간의 관련성이 좀 멀어요. 반면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타겟이 된 것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는 경남지사 후보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당과의 관련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정당 지지율만큼은 이게 악재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점이 또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한 추이를 보면요. 네.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 생각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반전을 가져왔어요. 피로도를 너무 빨리 줬다. 너무 많은 보도량으로 때리는데 그 사안에 비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네. 짜증이 나고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보도량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0일간 제가 기사 검색되는 것을 보니까 11,000건 기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사만 11,000건이고요. 종편에서 보도되거나 아니면 바이럴되는 블로그를 통해서 퍼진 뉴스까지 하면은 수만 건이 나왔는데 그 수만 건의 뉴스가 얼마만큼 함량이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윤가피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로도 느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여론조사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수 고지사항을 읽어야 됩니다. 네. 이번 주중 집계는 201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3,976명의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20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4.4% 응답률이고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10%,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 80%, 유선 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 관리 방식으로 실시했다. 선관위에서 한번 전화 받았다고 피곤해. 네. 이거 안 하면 피곤해집니다. 친절하게 해주시던가요? 선관위 직원분께서 그래도. 친절합니다. 네. 그래 한번 놀려보지. 싫어요. 안 해요. 처음에 좀 깐죽됐어요. 자 이번에 근데 특검 관련해서도 여론이 또 특이하게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특검 관련된 미스테리 3입니다. 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굉장히 단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으로 특검을 하는 게 좋냐 마는 게 좋냐. 찬성이 38%고 반대가 52%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국민들은 일종의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하고 국정조사하면 막 좀 볼거리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예. 권력의 속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특검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 특검이죠. 특검이 여러 개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 특검이 최초로 된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노비 사건 때였거든요. 네. 그때 온노비 사건 때 이후로 지금까지 특검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단 한 번도 특검의 반대 여론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 없습니까? 단 한 번도 한 없습니다.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결국 이게 특검 얘기가 되다가 엎어진 사건도 많잖아요. 뭐 특검까지 안 간 사건들 이런 사건들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특검 찬성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8.1 대 52.3면 그 반대 여론이 30% 포인트 더 많은 건데. 그렇죠. 와. 꽤 높은 건데 이거는 도대체 특검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여태까지 뭐 그러니까 언론 아까 카피님 하시는 말씀에서 이어서 하자고 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정리도 잘 안 돼.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은 뭔가 말끔하게 싹 정리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검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특검 반대 여론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게 정말로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 역시 그 미스테리를 미스테리로 끝내놓는다 그러면 정치 시적이 아니겠죠. 이거에서는 이 특검 요번 특검에서의 특수성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낸 거 특검에서 실제로 확실히 뭔가 시원하게 밝혔다라고 할 만한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뭐겠습니까? 앙드레기 본명. 그 말고. 또 있어요? 박근혜. 아, 박근혜 그러네. 국정농단 특검. 어. 그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이전에 있었던 거의 모든 특검에서 뭔가 뭐 좀 국민들이 이전에 언론이 부풀려 놨던 거에 비해서 특검이 결과가 와 뭐 알겠네 그렇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BBK 특검 같은 경우도 설렁탕 먹으면서 끝났고 그렇죠. 내곡동 특검도 이명박이 연장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뭐 그냥 얼레벌레 끝나버렸고. 네, 그렇죠. 뭐 온노비 특검도 그렇고 참여정부 시대에 끔찍했던 특검들 많죠. 뭐 철도청 그 석유공사 특검이니 뭐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이니 등등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의미 없이 끝났었던 경험들이 사실 축적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검에 대해서 이 찬반 여론이 정권 지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는 건 정권에 대한 범죄지 않습니까? 정권이 저지른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반 검사가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정권 지지율과 특검 지지율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춰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죠. 예. 정권 지지율이 낮으면 특검 지지율은 높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정권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면 특검 지지율이 낮게 되는 이런 또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권 지지율에서 정권 지지율이 70% 이상을 넘었던 데가 아주 짧은 기간들, 뭐 김영삼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완전 치고 나올 때, 이럴 때, 그럴 땐 보통 또 특검 요구가 별로 없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는 특검 요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 1년 차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동안 계속 정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이거에 특검 지지율이 연동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나마 미스테리가 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소장님? 왜 나한테 웃긴 거 시켜 자꾸.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이번 여론조사를 보고서 매크로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당연하게 하게 된다. 나 이게 조크인지 아니면 진짜 여론조사에 매크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1,502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10%, 유선 20%, 뭐 자동응답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크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네. 지금 근데 이 야당들 그 대변인들의 말을 쭉 놓고 보면은 어떠한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당도 지금 국회 공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기 위해서 드루킹 정국을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선후관계가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국정원은 고비용 저효율 댓글 작업이고 드루킹은 저비용 고효율 댓글 작업이래요. 그 드루킹 사건은 하찮은 거다 이런 얘기했고 박주선이 제일 찔리나 봐요.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국정조사만 받아들이면 국회가 공전될 이유가 하등 없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놀았잖아. 네. 근데 니들이 이거 안 받을 거잖아. 안 받으면은 우리 또 못 들어가. 라고 책임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박주선 얘기해서 저도 그냥 설렁설렁 읽었는데 요 중간에 여기 원 포인트라는 말이 엄청 걸리네요. 그렇죠? 이게 특검 국정조사만 처리하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그걸 끝나고 나면은 국회 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렇죠. 이거 하고 나면은 사실 저기 그 체포 동의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민생 법안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원 포인트라고 그렇죠. 하면은.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 문제도 자당 의원이 걸려 있어서 드루킹 가지고 아싸 하면서 이런 것 같은데. 국회에 들어가기는 싫고 네. 그리고 드루킹 갖고는 굉장히 놓고 싶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죠. 유승민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4월 국회를 열자.
특검과 국정조사를 빨리 받아들여라.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 음. 그러면서 또 엄청난 걸 또 요구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이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고 거기다 있습니다. 왜 이숟가락을 얹혀요? 드루킹이 야당의 만병통치약인 거야. 만인을 위한 만병에 듣는 약인 거예요.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야당들의 반응이 야당들이 진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는 돼요 정말로. 권은희가 이거 여론조사 매크로 아니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만큼 얘네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첫째로는. 왜 특검 반대 여론이 더 높지?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어. 내가 그동안 정치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보네. 물론 권은희는 정치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뭐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보기에도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첫째로 김경수 의원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특검하는 거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청와대가 그래 뭐 특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럼 뭐 그걸 내가 결정하냐? 국회가 결정하면 뭐 우리가 뭐 반대할 일이 있겠냐?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요. 그러면 특검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그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멘붕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에서 그래 하지 뭐 라고 얘기를 하면 야당도 그 다음 수를 갖다가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특검을 갖다가 자기들이 밀어붙인 결과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특검에 덫에 걸린 야당 이야기 좀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오늘 주제 드루킹 떡밥이 쉬어버린 이유인데요. 드루킹 이야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유사 사례 짧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이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그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별것 아닌 정치적 스캔들을 갖다가 있는 힘껏 키워가지고 이걸로 해서 전국 반전을 노리는 이런 것입니다. 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드루킹 사건이 별것 아니다 그랬었는데 별것인 것도 물론 있긴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2007년 BBK인데 BBK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BBK는 그 자체로 워낙 폭발력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당시 정동영 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 대선 2007년 대선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이 안 먹히더라. 이런 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BBK는 확실히 실체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지는 거니까 드루킹과 좀 다른 겁니다만 그가 거의 유사하게 되는 게 사실은 특검의 원조 온로비 사건이죠. 그냥 그 좀 부잣집 아줌마들끼리 그 티격태격 서로 감정 싸움한 게 거의 정치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당시 이때 김정일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길에 올라가지고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론이 안 받아줬던 지금과 똑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코앞에 닥쳤는데 다들 드루킹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 구조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정아 사건. BBK 사건보다 사실 신정아 사건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것도 역시 2007년 대선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거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치정 사건을 정치 사건화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불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불륜 사건을 갖다가 정치 사건화 시킨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찬 총리 골프 친 거, 공휴일 날 골프 친 걸 갖고 이때 거의 한 달 가량을 갖다가 보수지에서는 거의 도배를 했었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 총 32면 지면 중에서 15면을 갖다가 이 이해찬 골프 사건으로 덮은 걸 제가 과거에 한번 하도 신기해서 헤아려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자들은 기백이 없어. 골프 한 번 친 거 갖고 32면 채울 수 있어 지금 기자들이. 드루킹은 떡밥이라도 많이 나오지. 옛날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맨주먹으로 지면을 채웠다는 거.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청 그 유전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유전 개발은 석유공사에서 하지 철도청이 왜 나서서 유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뭐 돈 먹은 거 아니냐 이걸로 해서 실제로 특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다 무혐의가 나오고 여태 고통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이 특검이 종료되고 난 1년 후에 이 철도청이 개발하려고 했던 이 유전에서 실제로 석유가 몇 조 원어치가 터져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손해가 뭐 몇십 조니 뭐 몇 조니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구속돼가지고 무슨 차관급 인사 한 명이 구속돼서 한 1년 빵살이까지 해요. 그러고 무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거에 문제된 특검에서 문제된 거에서 실제로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사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속보 경쟁을 하느라고 진짜 날카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말 아픈 데를 딱 찔러야 되는데 막 먹물을 막 터트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도 같이 미치죠. 흥분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실체는 없다는 게 거의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량 공세는. 네. 근데 이번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렇죠. 이번에는 왜 지지율이 안 흔들리냐는 거야. 열흘간 약 10,000건 이상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정치 공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기레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제 일본도 알아요. 예. 그리고 영국도 알더라고요. 네. 영국 기자도 기레기라고 알고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 말은 한국 언론의 위상 추락이 정말로 심각하다. 이렇게 11,000건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기레기들 시끄러워 죽겠네. 라는 걸로 반응이 치환되는 거. 이런 경험은 사실 거의 최근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것을 온 국민이 목도한 게 바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 개최가 되면 이게 종북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오히려 더 북한의 선전적이 될 것이다. 이거 난리 났다 어떡하냐. 세상에 천안함의 주역이 내려온다 어쩌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창 올림픽 그 진행되는 동안 온갖 감동적인 스토리, 남북 화해 모두 뭐 세계 정상들이 방문해서 응원하고 결과적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이런 거 쫙 되는 거 보니까 뭐야 언론들이 이거 올림픽 하면은 대한민국 난리 날 거라고 했는데 뭐 더 좋아지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남은 씨가 지적을 한 건 프레임의 전환이거든요. 네. 프레임의 전환인데 이거에다가 프레임의 전환이에요. 프레임의 실패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그 언론이 정해놓은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실패를 해버린 거. 그런데 여기다가 드루킹 사태에서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김경수 예. 의원 관련해서도 김경수 의원 관련 후보 그게 관련해서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오보가 너무 단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오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되게 악의적이다. 지금 TV나 신문에 나온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준 거예요. 대포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대포폰 막 던지는 그런 거죠. 불출마 선언. 그냥 막 던졌죠. 예, 불출마 선언할 때 또 나왔던 그 포토뉴스 기사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문 닫는 김경수 의원실. 그래서 회전문인데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불출마가 아닌 걸로 나오니까 제목을 바꿨어. 분주한 김경수 의원실. 똑같은 사진인데. 뭐 압수수색 그것도 오보로 압수수색이 제일 골 때렸죠. 예, 압수수색을 당하는 뉴스를 의원실에서 보고 있어. 보좌관들이. 뭐지 이거? 아니 그러고 그 앞에서 김경수 의원 사무실 앞에 수십 명이 방송국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서 있으면서 그 방송국에서 압수수색 보도를 낸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진짜. 그래서 언론의 그리고 야당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 때문에 지금 이 프레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잦은 오보 때문에 프레임 만들기에 계속해서 실패 중. 전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또 그 정권 심판론 이거를 좀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먹히지 않고 그냥 국정 발목 잡기로 이게 들어간다는 거. 너무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네. 정권 심판론이다. 근데 너무 일르죠 한마디로. 너무 이르고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그렇죠. 국정 지지율 70%에 여당 지지율이 50%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뭘 잘하고 있고 그 아무리 봐도 드루킹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잘한 것 뭐 이렇게 영향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하면서 무슨 정권 심판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잘하는 정권을 심판하자고는 야당 놈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주류 아닌가요, 진짜? 아 그러면 미스테리 1이 풀리네. 그런가? 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드루킹 뉴스는 사람들에게 묘한 불쾌감을 줍니다. 뭐냐면은 내가 댓글에 영향을 받았다고?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루킹한테 속았다고?
그거 아닌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댓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 댓글에 영향 받아?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하죠. 댓글 따위에 내 결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 댓글 사건 기억하시죠? 2012년에 윤종훈 목사 시발단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았지만 이때도 에이 내가 무슨 저기 댓글에 영향을 받아. 그거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골방에서 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 여기서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국가 권력이 개입한 그런 이슈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완전히 범죄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수층 결집 효과를 아마 기대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보수층 중에서 이런 심리가 있죠. 거봐, 니들도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심리가 있죠. 너희 진보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실 우리나라 보수층들은요 댓글 공작 자체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별다른 결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했었어. 진하게 했었지 우리는. 그치, 니들도 했구나. 아, 우리 때는 국가의 독을 받고 했어. 이 사람아. 나도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너희도 또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 지금 뭐 이런 그렇게 느낌을 놀 주는 수도 거죠. 있지 뭐. 산채 모여서 했다는데 산채 비빔밥 먹으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자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은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켜야 야, 된다. 나는 드루킹이 쓴 댓글 본 적도 없어 임마.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그렇죠. 거죠. 야 네이버 댓글 봐봐. 드루킹이 썼을 게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새누리당 알바가 쓴 게 많을 것 같아? 새누리당 알바가 한 100만 명 더 많겠다 야. 이렇게 이거 되는 반응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 언론이 갖고 있는 프레임 장난, 아까 제가 잠깐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장님 그 촛불 시위 때도 그런 프레임 장난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촛불 시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230만이었죠? 네, 230만이 쏟아진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촛불 집회는 밤에 하잖아요. 촛불을 켜야 되니까. 근데 낮 때, 오후 때까지만 해도 언론 분위기 쌓였거든요.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 대한 폄하 움직임 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말 그대로 훨씬 절대 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230만이 모인 광화문에서 종로 뭐 일주로까지 다 뒤덮은 바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촛불의 그 위력 앞에 그 촛불의 스펙타클 앞에 저항할 수 있었던 언론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지금 그 촛불을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사람들 심리에 깔려 있는 이 심리거든요.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 종식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8.7%의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네. 반대는 14.5%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서로 이슈가 붙어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니네 드루킹으로 흔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방해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것도 드루킹 프레임이 잘 안 먹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 뒤에 이 이슈가 없었다면은 이 이슈는 어디까지 끌려 들어갔을지 모를 만한 그런 우려가 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프로레슬링 시합을 대구에서 했거든요. 제가 마이크 웍이라고 해서 현지에 있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남 레슬러 프로레슬링계의 정혜인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누나 밥 써줘 이러니까 엄청난 야유가 쏟아져요. 왜냐 나를 보는 순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모두 다 아는 거야. 저는 악역 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의자로 사람을 내려치고요, 목도 꺾고요, 발로 막 그 배도 걷어차는 나쁜 놈이죠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비저 너무 이렇게 수긍을 하시니까 좀 그게 뭐냐면 아니 정해인 얼굴이라서 악역 캐릭터가 안 먹힌다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 그래서 뭐냐면 제가 좀 나쁜 놈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쪽 진영이 갖고 있는 인상도 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여사님,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딱 봐도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문 대통령님 정의로워 보이고 여사님은 유쾌하고 그 뭐 드루킹 언급한 것도 나중에 영상 나왔지만 경선 현장에서 돌아가면서 그래 경의선 같이 가자, 뭐 2호선 같이 가자, 장항선 같이 가자 이러는 거 사람들 다 알려줬었고 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사람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야 진짜 엄한 거에
지금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마음고생 많이 하는구나. 짠해 보인다. 야 텔레그램 메시지를 2,000개를 보냈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 철벽남이네. 이런 식으로의 어떤 비주얼이 갖고 있는 선한 이미지 이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지금 김남훈 앵커가 해설하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의 틀거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저게 다일 수도 있어. 그건 그래. 맞아. 이게 되게 지금 특이한 정국인데 예. 지금 이 얘기가 다일 수도 있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닉슨과 케네디 그 하 소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스토리라 보면 닉슨의 압승이었는데 네. 케네디가 사상 첫 미국 대통령 TV 토론에서 너무나 잘생긴 모습을 보이며 유쾌하게 웃었고 닉슨은 마침 그때 독감에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비주얼이 갖고 있는 업종은 파워. 예. 아, 난 계속 악역해.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외모나 인상인데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내게 잘 안 되더라고. 아 근데 저기 뭐 비유 비슷하게 들리겠지만서도 사실 우리 홍준표를 종신총리로 밀고 있는 이유도 그거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무슨 말을 해도 비리처럼 보이잖아. 다 거짓말 하잖아. 우리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입원하셔가지고 네.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절 부르더니만 나무나 홍준표 걔는 대학교 때 지가 돼지 발정제 먹었나 봐. 쟤 애가 왜 저래? 야, 걔 오래가네. 이러는 거야 나한테. 오래간대. 오래간대. 지가 먹은 것 같다고. 어머니 왜 응답해서를 하고 그러죠?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줄곧 그 보수당을 찍다가 저 때문에 전향을 하신 건데 그 눈에서 아무리 애정을 갖고 보더라도 홍준표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홍준표가 그 홍준표 인상으로 따지면 홍준표가 솜사탕 이런 단어라도 저 새끼 욕하네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누나 밥 사줘. 나 협박하네. 근데 거기 그 동네에 그 인상남들이 한둘이 아니야. 홍준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진석, 장재원 뭐 다 뭐 한. 김성 맞습니다. 어, 김성태는 김성태 거기다 바보하게 가죠. 인상이 좀. 1번 찍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문재인 정권 심판을 그러니까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일 이 얘기의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드루킹 이슈가 너무 어려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볼게요. 제가 질문 그 주제를 하나씩 찍을 때마다 저도 한번 반응을 해볼게요. 댓글 조작을 그러니까 지시했다는 거지. 어. 누가 지시한 거야? 근데 지시한 사람이 왜 돈을 받아? 그러네. 근데 댓글 작업을 시킨 게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면 돈 준 이유는 뭐야? 아 돈을 준 게 저기 오사카 총영사 시켜달라고? 근데 안 시켜줬다면서? 안 시켜줬죠. 돈도 돌려줬다면서? 돌려줬죠. 그럼 왜 언론하고 야당이 지랄이요? 그 포인트가 뭐야 이게? 그 드루킹이 뭐 하는 사람이야? 드루킹이요? 뭐? 저기 멸망한다는데요? 일본 침몰? 일본 침몰한데? 네. 공동체야? 두루미 타운이요? 그럼 근데 왜 노회찬도 김경수도 나오고 유시민도 나오고 박근혜도 다 나와?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 뭔 상관이요? 왜 민주당원 사퇴래? 그럼 정치권에 나갔네? 근데 시그널이 뭐예요? URL은 또 뭐예요? 아 씨발 이런 느낌인 거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기 많이 배우신 분들 이거 이해 가? 저도요 지금 윤갑표 소장님 하나씩 질문을 찍어 주셨는데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기자부 이 내용이 언론이 쏟아낸 만 건의 기사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기자들한테 갑자기 확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걸. 어머 깜짝이야. 그냥 정황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3천 건이 봤는데 뭐가 있는데 대답을 뭐가 가끔 있는데. 했는데 뭐 몇 개를 했는데 URL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지금 URL 보내준 거는 문상효 만든 문재인 술자리 성대모사. 거기에 비하면 국정원 댓글 작업 같은 거는 얼마나 쉬워요. 맞아요.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 근데 그거 불법이라며. 에이 나쁜 놈들. 어떤 내용 달았나 야당 정치인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명확하거든. 근데 진짜 이거 헷갈리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댓글 작업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댓글 작업한 쪽이 돈을까지 줬다는 거야.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댓글 작업의 어떤 프레임하고 너무 다르잖아. 근데 이게 또 더 웃기는 건 드루킹이 친문 쪽 인사래. 그런데 문재인 반대 댓글을 달다가 걸렸대. 그러니까. 문재양. 그러니까 문재인 친문 그 네티즌인 드루킹이
문제양거리면서 문재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갖다가 달다가 걸렸는데 그러려고 민주당이 얘를 갖다 사주했다라고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고발 주체가 민주당이에요. 아이씨.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 그런데 안철수가 얘를 고발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고발이 취하됐대. 그게 뭐야? 어.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쵸. 민주당이 일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씨발 일루스가 민주당이 누구야? 돈을 받았어. 그리고 김경수가 문재인의 핵심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경수가 그래서 드루킹을 시켜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매크로를 써가지고. 매크로 써가지고 자기도 선거 나가는데 잠깐 그 총영사는 그런데 또 일본 친모는 또 뭐야? 총영사는 왜 안 시켜준 거야? 500만 원이나 줬는데 총영사를 안 시켜줘? 근데 돈을 왜 돌려줬대? 근데 500만 원은 지금 오사카 총영사야? 근데 한 700만 원 줄게. 나 도쿄 해줘 도쿄. 지금 이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드루킹 이 사람은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정치 자영업자, 그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 브로커죠. 예. 네. 근데 저도 2000 몇 번의 선거 현장에서 돕기도 했었는데 선거 사무소 앞에 보면 그 스타벅스 가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하승주가 아니라 하만표야 하만표. 강화돼서 내가 움직이면 만표가 움직여 이 사람아. 아이 사람이 진짜 후보나라고 그래. 와서 밥도 좀 사고. 오 진짜 많아요. 분당, 용인, 뭐 어디 서울 어디 가 선거 사무소 앞에 가면 그런 분들 쎄고 쎄어. 진짜.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린 게 여기 종교까지 들어가가지고. 혼마니. 아, 그 종교가 막 매크로 같이 막 희한 것도 쓰고 막 시그널도 쓰고 막 이게 총단 종교가 이게. 게다가 이거 저기 URL은 또 보내준다면서 URL이 헌금이야? 아 URL은요 저희 하이퍼링크라는 건데. 아 이러니 예 50대 60대 또 지방 쪽에서 언론과 야당의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간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여당 후보들은 지역 민심을 사로잡는 선거 유세를 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야당 후보들은요 계속 드루킹을 외쳐야 돼요. 아하. 왜냐? 그거 말고 지금 할 게 없어. 여기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거는 자기 얘기를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고 드루킹 하고 중앙당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이미 짜놨고 후보들은 결국 그 프레임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 지역 단위 선거에서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전략을 이미 안철수가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드루킹 얘기밖에 안 해요. 포스터 봤어? 포스터? 네, 그 포스터 드루킹. 내가 드루킹이다. 사상 최악의 선거 범죄 드루킹 하고 자기 얼굴 넣어놨어. 이거 어떻게? 근데 간만에 안철수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맞아요. 너무 잘 나왔어. 멋있더라. 포스 진짜. 와 있고. 완전 저기 뒤에 그 배경 확 날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아웃포커스로 그러나? 뭔가 어. 그 빌런 분위기가 나는. 근데 주인공이 아니라 빌런 분위기가 난다는 거죠. 난 주인공 느낌이 있던데. 아, 주인공 나 느낌이. 확 찍어주고 싶더라 그냥. 아 이 사람 진짜 버스에 탔어. 우리 보고 편향적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지지층 결집의 메커니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되게 마법 같잖아요. 네. 나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걸 부러워만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네. 우린 나쁜 일이 있어도 막 올라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지자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여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당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동안 여당 지금 3번째 하는 건데도요. 그동안에 우리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처럼 굴었어요. 아 비판적 지지. 그렇죠. 늘 얘기하는 그 비판적 지지죠. 아무리 내가 아무개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런 프레임인데 지금 어떠냐면은 그거보다 더 총체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나문지 이 프레임은 이제 우리도 다 폐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란 건 사실 별게 아니라 인플루언서한테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력을 가진 빅마우스들, 말 많고 영향력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큼 많으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입을 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 이제 부동층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빨리빨리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네. 거죠.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나온 얘기인데 이 드루킹 사태에서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본질적인 거. 이것은
이 사건 중에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 쪽에서 불법적, 위법적, 뭐 하다못해 탈법 등등등의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짓처럼 살짝 보이게 연출해서 밤새 요리를 해가지고 탁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그걸 해요. 우리 지지자들로서 다 까. 그러니까. 여기 MSG 쳤네 그러면서 다 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갖고 아까 이제 특검 국정조사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빅마우스들이 해라 쌍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태까지 잘 처신한 거거든요 이게. 물론 선거 브로커들의 엮인 거 그 자체를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은 선거 브로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 브로커에게 오히려 지금 나온 걸 보면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배제한 이런 역사들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 이게 정말로 큰 거라고 봐요. 김경수 의원이 잘했거든요 처신을. 하필이면은 그 많은 여당 의원 중에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는 대단히 사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인상 측면도 그렇고 김경수 의원이 살아온 길도 그렇고 하필 이 사람인 게 우리가 지금 버티고 나아가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아침에 나온 뉴스를 몇 시간 있으면 와서 공식적으로 풀어줄 거라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믿고 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드루킹 이슈가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되고 지금 약 열흘 동안 대한민국 정가를 휩쓸었는데 요 단계별로 한번 살짝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처음에 이게 이슈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야당과 언론이 잡은 프레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드루킹이 캠프 차원의 사설 댓글 공작단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갔는데, 근데 중간에 선거 브로커, 망상쟁이, 사이비 정도의 프레임이 끼어들면서 그게 약간 프레임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와의 유착을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제 김경수 후보가 물러나면은 우리 전선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물러난다라는 인상을 남기기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압력, 압박, 격려, 질타를 해주셔서 네. 정신 차리고 딱 다시 자리를 잡았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요 말씀하신 거 잘못한 게 물러난다 프레임으로 진짜 우리가 당했던 게 최근에 민병두 의원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김경수 의원은 버텨냈습니다. 지금 같은 정국에 민병두 의원 같이 좀 관록 있는 분이 나서서 딱 몸빵으로 막아주고 논리로 막아주고 하면 정말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URL이죠. URL이 뭐다냐? 네. 근데 결국 이제 공작을 안 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이것도 좀 위기의 순간이었죠. 뭐 댓글이 달린 것도 뭐 40개 달리고 그 뭐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냥 다. 무풀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 문서홍 작품도 있었고. 네. 그 술자리 인기 문재인 성대모사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최민희 의원이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설득력 있게 잘 커버를 쳐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나도 사실 시겁했던 게 보좌관 500만 원 수수설인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일보부터 이제 돈 거래 형식으로 나와서 제목도 굉장히 악의적이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과 돈 거래. 이런 식으로 내고 아닌데요. 네. 그 드루킹도 아니었어요. 드루킹 카페 회원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사실 저의 아내 같은 경우도 오빠 돈을 김경수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받은 거야? 이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데 내가 말문이 갑자기 탁 막히면서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래서 그거를 언론이 또 악의적이었던 게 수수의 개념을 정확히 안 적고 그러니까 돈 거래로만 돈 하는 거래로, 거예요. 그럼 네. 역시 돈이 오고 갔구나 나쁜 놈 이걸 또 쓰려고 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터졌던 게 이제 박근혜도 접근했다라고 하면서 실검으로 그냥 박근혜가 쫙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복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자영업자 드루킹의 실체가 밝혀진 거죠. 그게 아마 정의당, 토요일이에요. 박근혜, 뭐 민주당 어디든 간에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줄을 대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와중에 근데 안철수의 드루킹 포스터가 주말을 장식했습니다. 브라보.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보고서 야 이런 고퀄리티의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다니. 당연히 나도 그렇게 봤지. 이거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왜 민주당 그러니까 아니고 이거 내용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민주당 지지자가 포토샵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구나.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우리 지지자분들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게
안철수 카페에 올라온 거래요. 블로그에. 예? 그럼 이게 누가 올린 거예요? 안철수 측에서요. 안철수 측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예? 다들 처음에 믿지를 못했었죠, 진짜로.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 대단히 그래픽 작업에 능하고 대단히 머리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좀 놀리니까 관리자가 다 법적 조치하다고 댓글을 단 거야. 뭘 놀리는 거 없고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 이거 본인이 본인 카페에 올린 거잖아. 블로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포스터 다 원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의 일터나 동네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선거운동 좀 해주자. 그럴까요? 우리 그동안 진짜 안철수 돈도 올렸는데 한번 도와주자. 억강부약. 억강부약이죠. 네. 지금 3등하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 지원해야죠. 자, 근데 우리 약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USB 이슈가 남아 있는데 USB가 도대체 건진 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데 뭐 이것도 한번 또 우리가 박살낼 준비를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결론 단계 왔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은 왜 드루킹에 몰빵을 할까요? 그리고 이 지지율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할까요? 또 좋은 질문인데요. 지지율이 낮다 첫 번째로. 근데 지지율이 낮을 때는 뭘 해도 안 뚫려요. 그렇죠. 지지율 낮을 때 뚫었던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천막당사 같은 대형 이벤트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쪽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돼. 뭐 테러를 입는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계기가 없이 잘 안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개헌 정국을 돌파할 모멘텀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개헌 정국이 불리하게 가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을 방기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당의 지금 반응들을 보면은 그게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지금 좀 있으면 대박 터지잖아요. 앞에다가 무슨 지뢰 같은 걸 매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당이 좀 많아. 야당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일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 정의당, 무소속 연대. 무소속 연대, 대한애국당 외판 대한애국당. 당이 6개네. 그러니까 모든 악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즉 만병통치약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만병통치약은 어디에도 안 듣는다. 그리고 잘못 먹으면 건강 골로 간다. 그렇죠. 근데 다른 묘수가 안 보이니까 계속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게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고요. 잘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발 닦고 자도 다 잘 돼요.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추세 전환을 위한 그 모멘텀으로 이걸 드루킹을 삼았다.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모멘텀의 강도나 재료의 신선함 이런 게 너무 빠지죠, 사실. 저 그리고 야당들한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야당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달려들어서 1등을 쓰러뜨리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3등, 4등, 5등이요. 2등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얼마큼 내느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자기 목소리, 자기 이야기라는 쪽이 이기는데 그걸 다 같이 드루킹에 몰빵하다 보면은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2등 좋은 일만 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에 복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할 것을 제가 살짝 코치를 해드립니다. 후보 주자들은 서로가 라이벌이에요. 같이 뭉치면은 2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그팀 플레이를 하지 말고 로얄 럼블을 해라. 드루킹 정국에 몰빵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칼로 좀 뒤에서 엉덩이도 한번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서로 라이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표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표는 하나밖에 없다. 네. 그 사실 뭐 모든 야당들이 다 드루킹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표는 드루킹 이야기를 가장 세게 하는 한 명한테 몰리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걸 노릴 수밖에 없고 밤이당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무슨 근데- 밤이당 지선이야. 근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당하면 그 드루킹 지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 모토가 합리적 보수 아닙니까? 그럼 합리적 보수답게 드루킹 정국과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하시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드루킹 보수의 길을 드루킹 보수. 킹 보수. 아 근데 오늘 드루킹 얘기는 우리끼리도 하다 보니까 나도 머리가 완전히 엉켜버려 가지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제 모르겠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났어. 두루두루 킹킹. 시즈마 드라이브 붕괴. 뭔지 모르겠어. 자, 지금까지 유쾌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해당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희 녹음할 때 뭐 카톡 오거나 뉴스 속보 뜨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이제 반등하고 이런 걸 보긴 했었는데 이런 식의 역풍이 계속 불까요? 또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냅두면은 때린 대로 맞으면 잡매 가는 것이고 이슈 핸들링을 지금까지 굉장히 기적적으로 잘하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슈 핸들링 잘해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불리한 쪽이 저는 언론과 야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이슈가 피로도를 준다는 걸 지금 발견을 했단 말이죠. 보도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 이슈에 피로도를 주지 않으면서 의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오버내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 이슈를 더 이상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제 안 다루다가 이제 낙종을 하게 됩니다. 낙종을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저기 평창 때 그대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양에서 놀리고 그랬었는데 평창이 대박을 터뜨려. 그러면 부끄러우면 너네들의 몫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 전국에서 야당이 벌판을 혼자 남게 됩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자기를 다 같이 에워싸고 같이 방어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다들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가 있고 야당 혼자서 외롭게 드루킹 하다가 두루두루 유권자들이 무슨 두루미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URL이 뭐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문파, 네, SNS나 생활 속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촛불로 만든 정권이고 이런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선거 브로커예요. 드루킹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저기 언론 지상을 갖다 휩쓸고 있는 거는 이름이 신기해서가 저는 한 80%쯤 된다고 봅니다. 이름이 윤갑이나 김남훈이었더라면 그렇죠. 조금 더. 이거 저기 지금 현재의 저기 이슈 집중도의 한 3분의 1도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남훈으로 해주십시오. 방금 촛불 얘기하셨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설마 이것조차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브로커랑 엮이지 말았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꾼 정권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촛불을 들어서 그 추운 날 그 촛불을 들어서 바꾼 정권인데 너 다시 촛불 들고 싶냐? 요 얘기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을 흔들면은 남북 평화 모두 날아간다. 간절히 찾아온 평화의 기회다. 야, 이런 얘기 드루킹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날릴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패는 너무 뻔합니다. 드루킹 전국을 몰고 가겠다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야당 이 프레임에 먹힌다고 그러면 진짜로 그래 그럼 드루킹 때문에 저기 야당 찍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그 적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온 지자체로 다 스며드는 이런 계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부 권력은 촛불로 바꿨는데 어리석게 드루킹 놀이에 빠져가지고 지자체 권력을 다시 또 적폐 세력에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드루킹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는 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자세히 설명도 못해. 우리도 못하죠. 우리도 못하는데 뭐 난 이미 포기했어. 진도 못 따라가 이제. 이 드루킹이 드루이드 킹,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정도만 설명하는 게 와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와우가 뭐야? 뭐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곤란해지죠. 갑자기 온게임넷도 생각나고. 그렇죠. 야, 이런 이슈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닐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지지자들이 굳게 마음 먹으면 네. 뭐 큰일 아닌 걸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죠.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저기 좀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선이 6.13 지선입니다. 오늘이 4월 20 며칠이죠? 23일인가? 3일이요? 23일이죠. 아직까지 남았어요. 그 선거에서 이제 지선 국면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뭐 여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뭐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다, 뭐 그 외에도 이런 뭐 이슈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이건 다 우리가 공개된 이슈들이고 이 공개된 이슈는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드루킹 같은 일이 날 거라고 예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이래가지고 이만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유권자의 뒤통수를 치는 스캔들이 빈발합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체 선거를 갖다가 막
그 선거의 본질을 가리는 노이즈거든요. 노이즈, 네. 잡음이에요. 그런데 이 노이즈 속에서도 진짜 신호, 시그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선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선 승리를 해야 되는 당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좋은 후보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노이즈 속에 숨어있는 시그널이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겐 정답이 있습니다. 1번을 찍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맨 위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그것도 줄투표하시면 되고 교육감만 진보 교육감을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윤갑표 소장님 또 한마디 더 하신다면 많이 얘기해서 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드루킹 사태가 여론을 흔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그 여론의 주도층은 바로 정치 신세계 애청자분들이시죠. 바로 알고 바로 대응하고 하나로 뭉쳐서 함께하면 더 이상 드루킹 사태 우리에게 아무런 그 어떤 존재감도 없이 휘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문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치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훈, 윤가피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